우선 두 종목을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한양행과 같은 쌍둥이다라고 좀 보면 좋은 종목이 이제 오스코텍입니다. 일단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이 자회사의 코스닥 상장 신청 이게 관련된 IPO 부분들은 맞아요. 단순하게 이게 사실 뭐 대형주 편입도 아니고 이제 코스닥 소형주에서 상장이기 때문에 이게 큰 어떤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로 좀 작용했던 측면도 좀 아니고 다만 유한양행이 최근에 어떤 몸집을 좀 확장하고 여기에 관련된 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좀 구성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뭐 이 랭라자 병용 치료제 미국 시판허가 이후에 이미 성과로 좀 증명된 부분들 3분기 또는 이제 4분기에 마일스톤이 유입이 될 텐데 올해 해당되는 영업 지표가 작년 500억 대비해서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폭은 1,000억에서 1,200억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도 해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티닙이 랭라자의 이전 이 파이프라인 명입니다.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이 파이프라인 명이고 이 부분을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해서 성분명을 이제 랭라자라는 이름으로 좀 바뀐 것이고요. 이 랭라자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으로 다시금 기술 이전을 해서 최근에 병용 치료제 시판허가가 좀 이어졌는데 전체적인 어떤 누적 마일스톤이 한 6,400만 불, 하나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되고 이 부분에서는 약 300억 정도가 오스코텍으로 좀 이입이 됩니다. 그러니까 동일하게 마일스톤도 동일하게 좀 이전되는 효과도 있고 맞아요. 내년부터 전체 이 랭라자 병용 치료제에 대한 추정 로열티가 보수적으로는 한 5%, 많게는 한 10%인데 한 5에서 7% 정도를 본다고 감안했을 때 존슨앤존슨이 랭라자 병용 치료제의 글로벌 시판 목표량들이 한 6조 5천억 원. 여기서 우리가 뭐 10% 정도만 추정해도 한 6,700억, 보수적으로도 한 5천억 정도 되는 추산되는 어떤 로열티가 점진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보면 오스코텍도 역시나 그동안 성과 내지 못했던 이 파이프라인 부분이 앞으로 돈을 버는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는 관점에서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의 외형 확장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 영역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.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뭐 시판허가 이후에 재료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부터 주가 영향을 다시금 우리가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한 19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경우는 뭐 사실 뭐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 내년도에 대한 실적 확장 부분들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원이 더 들어간다면 자회사 유한 화학이 길리어드에 공급되고 있는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실적 산입은 내년도 상반기에서 타겟으로 한다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실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저희가 오스코텍을 말씀드리면서 레이저 티닙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레이저 티닙은 이제 국내명이 랭라자입니다. 이 부분 여러분들 챙겨보시고요. 미국명은 라즈클루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랭라자에 관한 어떤 호재 뉴스들을 오스코텍이 그대로 받아가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주가의 흐름들 살펴보시고요. 유한양행은 대표님께서 특별히 더 이제 좋은 신고가 랠리를 갈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만큼 랭라자 자체에 관한 이슈 소멸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자회사에 관한 코스닥 상장 이슈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주가의 방향성들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조선주에 관련한 내용들이었어요. 오늘 리포트 하나가 나온 것이 조선주를 좀 이끌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주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저희 나눠봐요. 네, 우리가 조선업에 대한 이 부분들 최근에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아마 가장 많이 봤을 겁니다. 조선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예, 조선 업종들에 대한 3분기 추정치를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좀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좀 알고 있죠. 맞아요. 하회입니다. 하회입니까? 예. 네. 근데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좋다라고만 보니까 전반적인 또 실적에 대한 사이징을 그렇게 좀 판단하는데 하회지만 나쁘지 않은 하회죠.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실적은 소폭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은 바로 조업일수가 감소됐던 영향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업일수에 관련된 영향들 때문에 일시적인 영업이익이 소폭 기대치보다 좀 내려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익 회선 우려감은 아니다라는 점, 이 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환율인데 환율이 과연 이제 3분기에 얼마만큼에 대한 하향 원인을 좀 주었는지 저는 이 부분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것은 아닌가라고 봐요. 지금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환율 기조가
우리가 생각했던 체감 환율이 그렇게 크게 좀 내려가는 것은 안 아니거든요. 꺾이더라고요. 네. 네, 환율이. 그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면 환율에 관련된 어떤 하향치를 감안해서 TP를 내다보고, 네. 내린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다르게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. 앞으로 발생할 일을 왜 지금 겁먹을 필요가 좀 있느냐 이런 관점이고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신조성과 지수가 지난 9월 말 데이터가 좀 최근인데 클락슨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했던 데이터를 보면 189.9포인트 가장 최고가가 2008년도 8월에 좀 초호황기 포인트가 191.6포인트인데 아마 연내에는 해당되는 어떤 이 191.6포인트를 좀 경신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올해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신조성과 지수는 비교적 견고한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9월의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 대비 수주 물량들이 좀 감소됐다라는 노이즈 지수가 좀 있었는데 세밀하게 봐야 돼요. 전체적인 어떤 수치 데이터를 보면 중국보다 우리가 좀 조금 밀린 것처럼 보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전체적인 선박의 수주량으로만 따졌을 때 중국이 1,227척을 수주했고요. 우리나라는 200척밖에 안 됩니다.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. 네. 그런데 전반적인 수익 지표 비중은 우리나라가 월등히 좋습니다. 이 부분은 뭐냐면 네. 저가 선별 수주를 했던 2008년도 호황기와는 좀 다르죠. 지금은 LNG선, 암모니아 탱커선 굉장히 비싼 배만 우리가 골라서 만듭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노이즈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금물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의 경우는 뭐 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면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철강 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후판 가격이 20%에서 30%까지 맞아요. 올라간다. 이 부분은 원가가 또 30% 올라가니까 남는 게 맞아요. 없다. 이게 너무 극단적이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은 장기 수주라는 관점에서는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는 좀 다소 과다라 좀 보이고 과거에 우리가 고환율 기준하면 이익도 그만큼 좋았어야죠. 네, 그런 맞아요. 것들 좀 감안하면 조선업의 경우에는 지나친 노이즈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폭들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. 우리가 조선업에 관해서는 또 시선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. 환율에 관한 리스크들도 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, 또 후판 가격에 관한 리스크들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, 이런 또 인식들과 잡음들이 있을 텐데요. 대표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계시고요.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전략을 잡아볼 때는 이제 조선 대표주들을 좀 봐야 네. 되는 건지 아니면 조선 기자재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올해 수주 목표량들을 좀 초과 달성했던 기업들 전체적인 어떤 성과들은 좀 달라요. 지금 대장주들이 HDA,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, 뭐 하나오션. 그러니까 빅3라고 보면 우리가 HD 한국조선해양, 그다음에 삼성중공업,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우리가 필두로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인 수주 목표량들의 30%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. 그러니까 56%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삼성중공업.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올해 초과 목표액은 좀 달성하지 못했고 작년보다는 양호한 수준. 근데 올해 실적 개선을 좀 이룬다는 관점에서는 올해까지 실적 기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. 그 탑2를 보면 지금 삼성중공업의 이 상승폭들은 좀 제한적인 수주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수주량들이 확대되고 있는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주가의 반영이 좀 덜이었다라고 좀 보이고 전반적인 어떤 중국의 수주량들이 좀 증가되는 데이터들이 매월 나옵니다. 10월 달에도 중국이 제쳤다, 뭐 11월 나온다. 그런 경우에 조선주의 경우에는 조금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에 관한 우려감들이 싫다면 저는 차라리 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오션 같은 이 엔진, 선박 엔진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. 이런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공급량들이 국내 빅3 역시 좀 공급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거의 뭐 공급 비율은 뭐 5대5 내지는 6대4예요. 거의 업황에 관련된 이슈가 한쪽에 치우친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에 관련된 실적 회선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최근에 3분기 실적의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아진 좋게 측면들 좀 나왔나요? 감안해 봤을 땐 저는 충분히 좀 조정시 매수적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
네, 우리가 3대 조선주 중에서 또 엇갈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. 그중에서도 하나오션에 관한 전망들을 좋게 보셨는데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만 놓고 본다면요, 대표님,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. 방산주로도 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네. 이 방산주로서의 탄력이 조금 더 빠를까, 조선주로서의 탄력이 조금 더 빠를까 궁금해지지 않을까요? 재료는 좀 같이 엮일 것 같아요. 우리가 조선사들의 대부분이 방산주죠. 맞아요.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그렇죠. 뭐 네.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이슈가 좀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한화오션이 더 수혜를 좀 부각될 수 있는 뭐 구축함이라는 부분들은 HD,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수주가 일시적으로 좀 정체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어떤 잠수함 구축 사업들은 뭐 어제 외신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은 뭐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명확해진 시그널도 확인했고요. 저는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면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 같이 양분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하나오션에 관한 전망치들 굉장히 잘 봐주셨고요. 그리고 오늘 참고로 나왔던 리포트가 이제 조선주를 이끌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중국도 이제 조선에 관한 수주 부분에서 벌크선에 관한 수주가 없었다라고 해요. 그런데 이 벌크선에 관해서 이제 수주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물량들, 우리나라는 컨테이너와 탱커선을 많이 만들거든요. 컨테이너와 탱커선에 관한 그러한 수주들이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.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들 살펴보시면서 조선주들은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또 관심 섹터로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신고가 랠리 또 어떻게 대표님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적 발표 앞두고서 기업들에게 또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좀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들,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 수요 부진은 아마 이제 이게 3분기가 일시적인 것일까 또는 4분기까지 이어지고 아마 내년도까지 그 영향이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어떤 이 리스크 요인이었고요. 두 번째는 HBM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과잉되면서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AI 수요가 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작년 2분기 말부터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3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지금 뭐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차기 가이던스를 그동안 보수적으로 좀 제시했던 방향과 좀 다르게 오히려 상향 제시를 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삼성전자와 지금 HBM 고대형 메모리를 좀 만들고 있는 이 기업들과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은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HBM3 12단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HBM3 8단을 이미 2분기부터 양산을 했고 12단 부분의 경우에는 4분기부터 양산이 이미 좀 진행이 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모멘텀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견조한 AI 수요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. 블랙엘 4분기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난 이 엔비디아가 실적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는데 해당돼서는 이 1년치 공급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출시될 수 있는 차세대 AI 칩의 역시도 완판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진 부분들. 이 부분은 단기간에 AI의 블랙엘 칩에 관련된 공급량들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좀 공언했던 뭐 젠스랑 CEO의 기조를 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근본 12단을 빨리 퀄 테스트 좀 통과를 해야 돼요.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주가의 업사이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어떤 하반기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다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 특히나 2분기 대비 3분기의 실적 추정치들이 리포트 면면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좀 추정치 상향되는 종목도 많습니다.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. 이오크 테크닉스라든가 뭐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. 그러니까 OPM이 전반적으로 한 30에서 많게는 한 40, 45%예요.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고마진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넥스트 설비 투자를 통해서에 관련된 자금 여력도 충분히 좀 갖춰놓을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는 기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으로 보면 레거시향 비중보다 HBM향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 요인들을 지금부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
네, 그렇습니다. 저희가 또 오늘 엔비디아에 관한 실적 기대감들도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고요. 그리고 TSMC뿐만 아니라 ASML도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수치들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.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예,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반도체 장비주 뭐 말씀드렸다면 PSK홀딩스의 경우에는 2분기 대비 3분기 OPM의 경우에는 한 40%대, 보수적으로 봐도 35%대 이상은 좀 추정되지 않을까로 좀 보이고,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TC본딩 장비라는 게 일시적인 선단 뭐 공정 투자가 좀 중단돼서 뭐 끊기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제2 확장, 제3의 확장들이 좀 이어지는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주는 어떤 이 기대감들, 근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해당되는 어떤 기조들이 내일 발표되는 뭐 TSMC의 실적 내지는 차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오히려 저는 실적 기대감까지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는 수급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저는 이 장비주를 좀 좋게 보지만 종가 베팅은 다르죠. 그렇죠. 공략주는 네.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. 최근 기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는 이 최근의 어떤 이 노이즈 이슈, 악재들을 좀 상당히 좀 선방했는데 아직 확정 실적 발표를 우리가 보진 못했잖아요. 네.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정확히 어떤 못 요인 봤죠. 때문에 이익 훼손이 좀 심화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너무 겉으로만 판단을 해요. 세트 수요가 부진해서 이익이 감소됐구나,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추정 이익을 한 4조 2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조니까 메모리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좀 제치는 그런 기대 요인들 때문에 주가 좀 달라지는 흐름들이고, 다만 일회성 비용이 2조 정도 들어갑니다. 이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한 6조 원대. 비율은 좀 대등한다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인식이 3분기에 이루어졌고 해당되는 인식 비용들이 4분기에 좀 제거가 된다면 3분기보다 4분기의 이익 추정치는 더 크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의 기준은 전 분기 대비 증감폭도 중요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 현재 구간은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모두가 삼성전자를 노라고 할 때 또 예스로 외쳐주시는 그 이유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전략은 저희가 지금 당장 잡아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6만 뭐 지금 구간에서는요. 우리가 PBR 단에서는 지금 역사적인 구간이다.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저점의 구간과에 대한 실적 추이를 보면 지금이 거의 뭐 70%, 80% 정도 실적이 우위에 있다는 점. 근데 주가는 과도하게 좀 내려간 측면을 좀 고려해 보면 배당 성향을 좀 고려했을 때도 저는 지금 주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의 매력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려볼게요. 대표님 고맙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